안녕하세요. 13번 징검다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3번부터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빈칸 추론.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앞에 오느냐, 중간에 오느냐, 끝에 오느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의 길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선택지가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냐,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구는 주어동사가 없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좀 단어보단 길지만 주어동사가 돼 있지 않은 거, 우리말 굳이 해석한다면 뭐뭐 하는 것으로 떨어질 만한 영어 표현이 선택지로 나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문장이란다면 주어동사가 있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오늘은 단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빈칸 위치가 맨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풀기 싫어하는 유형인 건 아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 자,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빈칸은 글에 해당되는 어떤 주제문에 해당될 거라는 거죠. 이 주제문에 들어가 있는 주제랑 그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 요지, 이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주제문의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뒤도 이 주제문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보충 설명.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한 설명, 즉 뒷받침 설명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일 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을 보시고 거기서 유추되는 공통사항들을 찾아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추론해서 이 빈칸을 채워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어. 2학년 5반 담임쌤이야. 신봉고등학교 2학년 5반 담임쌤이야. 2학년 5반부터 8반까지 영어를 가르치셔. 동아리는 PSG라는 군인 경찰 동아리를 지도하셔. 이런 세 가지 구체적인 설명만 들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죠? 선생님이잖아. 규대쌤이잖아. 자, 규대쌤에 대한 구체적 진술 세 가지를 듣고 거꾸로 이 규대쌤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찾아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문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것인지 주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의견,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서 빈칸에 대한 흔적을 좀 찾을 수 있고, 다음 밑에 얘기는 예시, 특히 여기서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 예시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 말하는 바 무엇인가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일부러 선생님이 그 답을 좀 가렸는데요. A particular good example of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앞에 있는 주어 example을 꾸며준 수식어네요. 자, 특히나 좋은 예는 provided by newer. 자, newer족에 의해서 제공되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얘는 뭐에 대한 예냐? How culture influences language. 자, how, 어떻게, culture, 문화가 언어에 influences,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of, 좋은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땡땡 of vocabularies. vocabularies, 어휘죠. 자, 어휘의 땡땡이.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2번 exchange, 언어의 교환, 어휘의 교환. 3번 elaborate에서 나온 말로 상세화 또는 정교화 뭐 이런 얘기고, simplification은 상세하고 좀 반대말이죠. 단순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5번에 standardization, 발음도 잘 안 되네. 자, standardization 하면 표준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휘의 표준화, 어휘의 단순화, 어휘의 정교화, 어휘의 교환, 어휘의 통제. 자, 어떤 것을 통해서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특히나 좋은 예는 누오족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누오족에 대해서 벌써 얘기해 버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콤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뒤에 동격의 명사 구를 갖다 놓고 있죠. Pastoral people of the Sudan.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 있죠. 수단에 있는 pastoral 유목민족인데 이 유목민족인 누오족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독해할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동격의 문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격 문장을 써가면서도 누오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설명을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없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있잖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거야. 그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떨지 말라고. 특히 이렇게 대문자 나왔잖아. 대문자. 대문자 나오면 아, 고유명사인가 보다. 고유 대상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고. 자, 특히 A, B 하는 식으로 또 A or B 하는 식으로 or를 이 콤마 대신에 넣어서 즉 다시 말해서 의 기능을 갖게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콤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좀 봤었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의 유목민인 누오족은 어떤 사람이냐? Whose daily preoccupation with cattle. 자, whose라는 관계대명사 되게 독특해.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뒤에 있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 부분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얘네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관계대명사 쓸 게 안 보이잖아. 봐봐. daily preoccupation 주어잖아. is 자동사잖아. 자동사면 목적 필요 없지. 그 다음 전치사 in 다음에 목적어도 채워져 있지. 그럼 뭐야? 완전한 절이네. 그럼 뭐야? 관계부사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쉽다니까. 자, 관계대명사 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난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한 게 안 내고 해석하는 것만 잘 보라고. 해석하는 것만 보시고 이때 후수는 뒤에 막바로 명사 같은 걸 갖고 와. 명사.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줘. 일종의 형용사처럼 쓰여. 그러니까 형용사란 것은 수식어잖아. 수식어니까 문장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는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 후수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후수를 빼도 아무런 관계없는 완전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좀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정리하면 후수는 다른 관계대명사 다르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일단은 뒤로 밀어놓고 해석하는 요령만 일단 보자. 얘네들 일종의 소유격. 그러니까 뭐뭐의로 끝나는 말이야. 뭐뭐의.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해석은 뭐냐면 그런데 그 선행사의 이 말이 중요해. 선행사의 명사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온 명사 붙여가지고 대신 뭐뭐의로 끝나게 선행사 다음에 의를 꼭 붙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그 수단의 유목민족의 daily preoccupation. 자, 일상의 매일매일의 preoccupation. 자, preoccupation 동행사 중요한 단어인데 열중, 몰두 이런 얘기야. 자, with cattle. 자, 소와의 소물이야. 소와의 열중, 몰두는 is reflected.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나왔어. The Nuer have a large vocabulary. 자, 누어족들은 have a large, 아주 방대한 어휘를 갖고 있어요. 뭐할 수 있는? Describe and identify their cattle. 자, 묘사하고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무엇을? 그들의 소를 묘사하고 식별할 수 있는 방대한 어휘를 갖고 있어. 이 말이 뭔지 뒤에 나올 텐데 진짜 엄청나.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certain physical features. 자, 특정 신체적 특징.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 거야. 그래서 such as를 들었죠. 자, such as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A such as B. 자, B와 같은 A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physical features 신체적 특징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 색상, markings, 무늬, and horn configuration. 자, 뿔의 배열과 같은 특정 physical features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그들의 소를 묘사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방대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2번 문장에 어떤 신체적 특징으로 자신의 소를 묘사하고 또 분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그 방대한 어휘 체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방대한 어휘 체계가 가리키는 말은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신체적 특징 이를테면 3번 같은 경우는 색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은 무늬에 따라서 그리고 5번은 뿔의 배열에 따라서 소를 묘사할 수 있고 자신의 소를 분간할 수 있는 어휘체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의 통제, 어휘의 교환, 어휘 상세화 또는 정교화, 어휘 단순화, 어휘 표준화 이 5개 중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장부터 볼게요. 3번 문장은 The Nuer have 10 major color terms. 누어족들은 10가지 주요한 color terms, 색상 용어를 갖고 있다. 뭐를 위한? For describing cattle. 자, 소를 묘사하기 위한 어휘 자체가 색상 어휘가 무려 10개나 된다. 10개. 10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그런 색깔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4번. When these color possibilities. 자, 이런 색상의 가능성이 are merged. 합쳐진다면 뭐랑? Many possible marking patterns. 자, 무늬 형상과 자, 가능한 많은 무늬 형상과 are merged with 합쳐질 때 there are several hundred combinations. 거기에는 수백 가지 되는 combinations, 조합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 배웠으니까 색상이 10개, 무늬도 이를테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한 5개만 얘기해 보자. 그러면 이거 다 곱하기잖아. 거기다가 뿔도 종류에 따라서 한 10가지가 있다고 해요. 몇백 개가 나와 몇백 개. 그지? 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and 그리고 when these several hundred possibilities are combined 그리고 이러한 several hundred possibilities 수백 개 달하는 가능성들이 are combined, are merged 같은 말이야. 합쳐지면 결합되면 뭐랑 with terminology. 자, terminology 아까 얘기했던 terms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자, term이란 단어 일전에 앞에서 얘기했죠. 용어란 뜻도 있고요. 관계란 뜻도 있고요. 조건이란 뜻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지? 자, 용어와 합쳐졌을 때라는. 근데 어떤 용어냐? Based on horn configuration. 자,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면, 자, horn configuration. 뿔 배열에 기초한 용어와 아까 했던 색상, 무늬, 그 조합 있잖아. 수백 개 다는 조합이 또 이거와 combine, 결합되면 there ar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thousands of ways. 자, thousand 하면 천. 근데 s가 붙고 뒤에 of가 오면 불확실하지만 수천 개의 할 때, 불확실한 수를 나타낼 때는 s가 붙어요. 그래서 thousands of 이렇게 붙어요. 수천 개의 방법이 there are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describing cattle. 소를 묘사하기 위한. 소를 묘사하는 이런 얘기죠. with considerable precision. 자, 상당한. 우리가 considerable 지난번에 봤었죠. considerable. 양이나 어떤 정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상당한 precision. 정확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죠. 자, with precision 하면 preciselly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쓴다면 어떻게 될까? with considerable precision 다시 쓴다면 very precisely 정도가 될 것 같아. 아주 정확하게 in the newer language. 누어족들의 언어로 그 소들을 describing 묘사하는 방법들이 수천 개가 돼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봐봐. 아까 했던 색상 기본적으로 10가지를 했고 무늬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무늬도 조합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뿔의 배열도 묘사하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조합시키면 몇백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몇천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몇천 개는 오히려 어떻게 돼? 그 자신의 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분간하는데 정확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상당한 정확성을 갖고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다시 1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빈칸을 완성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 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이 누워족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였어요. 뭐에 대한 예의? 자, 어떻게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뭘 통해서? 어휘의 땡땡땡을 통해서 라는 거죠. 자, 보시면 누워족 같은 경우는 방대한 어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방대한 어휘는 그들의 소를 describe, 묘사하고 식별하기 위한 방대한 어휘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 뭐 색상이랄까, 그 다음에 무늬랄까, 뿔의 배열과 같은 이런 세 가지 신체적 특징을 조합한 언어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소를 상당한 정확성을 갖고 묘사하고 그리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자, 이런 언어가 어떤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 자, 누어족들의 이런 방대한 어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를 상당한 정확성을 갖고 묘사하고 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휘가 그만큼 이 소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내 손짓, 남의 손짓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방대한 어휘를 지녔다는 것은 어휘가 그만큼 정교하다는 거죠. 정교. 그래서 요 빈칸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어떤 게 들어간다? 정교를 뜻하는 elaboration 이란 말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언어의 정교화를 통해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이었고요. 여러분 꼭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도전해 봅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